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회장이 생일입니다, 오늘. 생일인데 오늘 눈발을 헤치고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자, 지금 관심은 정윤회 씨와의 대질 신문이 이루어질지, 이 대질 신문이 이루어져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 부분이 바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 만에 검찰에서 뭉친 사람들 바로 만만회입니다. 자, 이분들 결국에는 이렇게 검찰에서 다 만나게 됐는데, 자, 진실이 가려질지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2시 30분 검찰에 나오는 박지만 회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목도리를 하고 검찰 청사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죠.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출석하셨는데요. 심경 어떠신지요? 네네.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서 알고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습니다. 권력 암투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입장 생각하시죠? 네, 청와대에서는 7인회를 문건 유출과 작성의 배우로 지목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장님, 혹시 세계일보로부터 문건 받아보셨어요? 들어가서 이야기할게요. 아직도 정윤회 씨가 미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자, 지금 박지만 회장이 말을 굉장히 아끼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자, 조수진 차장. 네. 지금 알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 바로 알고 있는 그대로, 저게 뭔지가 지금 제일 궁금한 거죠. 일단 박지만 씨가 그간에 불거졌던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왔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세계일보 기자에게서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자신과 서양희 변호사에 대한 문건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예. 그 문건을 받고 나서 그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박지만 회장은 오늘 검찰에 진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정윤회 씨가 자신을 미행했다고 그 하는 보도에 대해서 그 정윤회 씨를 고소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고소인 자격으로 정윤회 씨가 과연 어떻게 미행을 했는지, 그리고 이 미행설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준비를 해왔을 걸로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조응천 전 비서관이라는 박지만 라인으로 분류됐던 사람들이 모여서 7인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건을 작성하고 유포했다라는 게 청와대의 감찰보고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지만 회장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입장이 아주 관심이 가는 내용입니다. 바로 거기서 이번 의혹의 실체가 가려질 텐데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에 또 시청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조수진 차장께 온 질문이네요. 박지만 회장의 출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신분이었는데요. 참고인 강제 출석할 권한은 없다고 들었는데 자진 출두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답이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박지만 회장은 아시다시피 참고인 신분입니다. 예. 이 참고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직접 검찰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서면으로 그 답변서를 제출해도 되고요, 또 변호인을 대리 출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박지만 회장은 직접 나갔습니다. 더군다나 박지만 회장이 오늘 그 56번째 생일입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측근들은 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 자체만으로 피의자처럼 느껴질 수 있다.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지만 씨가 그 주변에 대한 내가 직접 나가서 지금의 국정 혼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돌아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지만 회장이 이 출석을 그 참고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한 것, 바로 검찰에 지금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라는 그런 방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동희 차장. 그러면 결국에는 할 말이 있다. 이 얘기는 정윤회 씨에 대해서 뭔가 국정농단의 어떤 그 단초, 그거를 본인이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자, 이 부분이 저는 되게 미묘하면서 복잡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동안의 박 회장의 행적을 찾아보면은 이 확전되는 것을 되게 극도로 조심해 왔거든요. 그랬죠. 그렇게 되면 누나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된다라는 걸 의식했기 때문에
확전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간힘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자들 포토라인에 섰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검찰에서 모두 이야기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물증을 갖고 온 거 아니냐라는 그 추측을 낳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다시피 박지만 회장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어떠한 공직도 맡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겨냥했던 정윤회 씨 그리고 문고리 3인방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칼날을 겨눌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 이런 것들은 박지만 회장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알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가정이 맞다고 한다면 박지만 회장은 세상에 이렇게 공개하기 쉽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을 개연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렇다 보면 박지만 회장이 과연 자기가 세상에 내놓기 힘든 자료를 검찰에다가는 내놓았을까? 검찰 어떻게 진술을 받아냈는지 지켜봐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박지만 라인으로 분류됐던 분들, 그러니까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있었고요. 이 정보를 다루는 분이고, 또 국정원 기조실장을 지금 하고 있는 이현수 기조실장도 그렇고요. 또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도 정보를 다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라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과연 설득력이 있을지, 실제 입증이 가능할지가 궁금한데, 김태현 변호사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 박지만 씨가 이동욱 차장 말씀대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공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다만 그 정윤회 씨와 박지만 씨는 조금 입장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정윤회 씨 사실 그 출두할 때 모습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비선 실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어가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하고 싶은데 나 하겠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연 그 사람이 대통령의 어떤 예전 비서실장이 맞는지 과연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인지 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는데 박지만 씨는 사실 쪽 회장 입장이 좀 틀리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본인이 만약에 얘기를 하나라도 잘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고스란히 눈아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출석할 때도 정윤회 씨와는 다르게 좀 약간 낮은 자세의 모습을 보인 것 같고요. 들어가서도 과연 본인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전부 다 왜냐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얘기일 텐데 그걸 다 꺼내놓을지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좀 더 박지만 회장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놨을지, 어떤 보따리를 풀어놨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난 일주일간 그동안 야당에서 명명을 이렇게 했었죠. 만만회라고 했었는데 그 3명이 모두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 장면들 저희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들어가서 알고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3명이 다 검찰에 출석했는데, 자, 이동현 차장. 네. 저 3명이 출석하는 상황을 놓고도 누가 실세인지, 누가 더 힘이 센지, 이런 걸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문고리 3인방으로 지칭이 되고 있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경우에는 소환 일정이 공개가 되질 않았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출석을 했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갔는지 뭘 타고 들어갔는지 확인이 되질 않았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쏙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언론에 전혀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지만 회장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신 것처럼 포토라인에 서긴 섰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에서 오늘 2시 반에 출석한다는 것을 유일하게 보도했을 뿐 다른 언론사에는 공개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만 회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는 소환 일정이 사전에 공개가 되고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보면은 정윤회 씨가 가장 소홀한 대접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날 출석할 때 보면 이 검찰청 주변으로 특히 입구 쪽에 검찰 수사관 10여 명이 배치가 돼서 이 들어가는 입구를 정리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인 걸로 봐서는 적지 않은 예우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예우가 있었다. 자, 이 만만회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인데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아주 촌철살인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아주 짧은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권력은 측근이 원수고 재벌은 핏줄이 원수다. 요즘 딱 세대에 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윤회 씨 논란 그리고 대한항공 이야기를 한 번에 엮어서 지금 평가를 했는데 조수진 차장 어떻게 네. 들었습니까? 박지원 의원 말대로 요즘 세태에 딱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예. 네.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요. 이 검찰이 이번에 그 소환을 통보하고 소환할 때 그 태도가 없던 실세도 그 그림자 실세라고 지목받았던 사람들도 실세임을 확인시켜줬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영 차장이 얘기했습니다만 그 이재만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 주시를 함에도 그 공개적으로 소환을 하지 않았고요. 또 그리고 정윤회 씨 같은 경우에는 출두 당시에 10여 명의 수사관들이 1층에 신변 보호를 위해서 배치가 됐고 또 보안 검색 때도 거치지 않았고 일반인들처럼 면회실에 신분증을 맡겨놓고 출입증을 발급받는 그런 절차도 모두 생략이 됐습니다. 또 조사실이 있던 4층 전체가 출입이 통제되는 상황도 이뤄졌고요. 예. 네. 자, 지금 박지만 씨 관련해서 수사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나오면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